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은 걸을 수 있고 밥도 혼자 드시는데 사람들이 슬슬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때 마음 한쪽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으셨습니까? 요양원은 아직 이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롭고 불안한 밤. 자식에게 손 벌리기도 싫고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은 분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분들께 드리는 아주 조심스럽고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며칠 전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양원 가기 싫어서 버텼는데 여기로 오고 나서야 숨이 튀었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았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는 층에 사시던 박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아내분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낸 지도 꽤 오래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고 저녁이 되면 TV 소리만 방안을 채우는 하루.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에 바쁘고 전화 한 통이 오면 반갑지만 왠지 모르게 더 쓸쓸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릎이 성하지 않아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계단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답니다. 그날 처음으로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현실처럼 다가왔다고 하셨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편하다는 말, 밥도 챙겨주고 아플 때 바로 도와준다는 말. 하지만 박어르신은 그 말이 왜 그렇게 서글프게 들렸는지 모르셨다고 합니다. 아직 정신은 또렷한데 내가 왜 거기 가야 하나? 나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뒤척이시다가 아내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하셨답니다. 여보, 나 아직 거기 갈 때 아닌 것 같아. 며칠 뒤 동네 복지관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 하나. 요양원이 아닌 어르신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처음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그저 또 하나의 복지 이야기겠거니 하고요. 그런데 한 문장이 박어르신을 붙잡았습니다.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곳.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다고 합니다. 설명을 듣고 현장을 직접 보러 가신 날. 문을 열자 햇빛이 잘 드는 방, 문턱 없는 바닥, 무엇보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사람 사는 소리. 누군가는 장기를 두고 있었고 누군가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박어르신은 알았다고 합니다. 아, 여긴 요양원이 아니구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실 겁니다. 과연 박어르신은 이곳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이사 첫날 박어르신은 짐보다 마음을 먼저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 손 내밀 수 있는 거리. 아침이면 같은 나이 또래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점심엔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혼자 있고 싶을 땐 조용히 방에 머물 수도 있는 삶. 무엇보다 좋았던 건 내가 아직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감각. 약 먹는 시간도 외출하는 시간도 누구 허락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던 어느 날 박어르신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을 하게 됩니다. 기타를 다시 잡으신 겁니다. 젊을 때 좋아하시던 기타. 손이 굳어 처음엔 소리가 잘 나지 않았지만 옆집 어르신이 박수를 쳐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저녁마다 작은 연주회가 열렸고 웃음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자식분들이 처음엔 놀라셨답니다. 아버지가 오히려 더 밝아졌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요양원만이 답이 아니었다는 것. 부모님에게 필요한 건 관리보다 존중이었고 보호보다 선택관이었다는 것. 박어르신은 요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인생을 정리할 나이가 아니라 정리하지 않고 다시 살아보는 나이라고요. 요양원이라는 선택지 말고도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아직 마음 한구석에서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삶을 계속 살아가는 공간.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어르신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눈이 떠졌으니 하루가 시작됐을 뿐. 하지만 지금은 아침이 오면 오늘은 누구 얼굴을 보게 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은근히 기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음 말을 건네준 이웃 어르신, 날씨 이야기, 무릎 이야기, 자식 이야기. 특별할 것 없는 대화였지만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불려야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 박 어르신이 남긴 이 말이 이 공간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박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정말 잘한 선택일까? 밤이 되면 갑자기 몰려오는 불안. 내가 도망친 건 아닐까? 요양원이라는 현실을 애써 외면한 건 아닐까? 그때 옆집에 사시던 최 어르신이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그 말에 박 어르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차를 마시며 두 분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도 요양원 입소 대기 걸어놨었어요. 그 말에 박 어르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요, 여기 와서 그 생각 접었어요. 왜냐고요? 아직은 누군가의 환자가 아니라 이웃이고 싶어서요. 그 말이 박 어르신의 마음을 단번에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박 어르신은 오랜만에 깊이 잠드셨습니다. 꿈에 아내분이 나오셨답니다. 아무 말 없이 멀리서 웃고만 계셨다고.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시간이 지나며 이 공간에는 각자의 사연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분, 자식과 멀어진 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는 분.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아직은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끼는 분들. 그래서 이곳에서는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도,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그저 오늘 뭐 하실 건지만 묻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곳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그 소식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박 어르신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여기서는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이 공기처럼 퍼졌습니다. 하지만 관리 직원이 신속하게 대응해 연계된 병원으로 바로 이동. 무사히 돌아오신 그날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라서 더 안심됐어요. 요양원 같았으면 아마 더 겁났어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는 버려진 곳이 아니라 연결된 곳이라는 사실. 그 사건 이후 서로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박 어르신은 그날 이후 이 곳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지막 집이 아니라 내 다음 집. 이 말에는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모든 걸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 도움은 받되 존엄은 지킬 수 있다는 것. 요즘 박 어르신은 새로 들어오신 분들께 먼저 말을 건넵니다. 처음엔 다들 불안해하세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표정이 바뀝니다. 그 변화를 박 어르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랬으니까요. 어느 날 박 어르신은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내 이름을 아직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요. 그 순간 질문한 분도 말없이 고개를 숙이셨다고 합니다. 요양원만이 답은 아닙니다. 아직 웃을 수 있고, 아직 선택할 수 있고, 아직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고 싶다면 다른 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영상이 당장 결정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택지 하나 더 마음속에 넣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 남겼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살아가는 중이니까요.